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저녁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 증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을 마친 뒤에 전용 열차로 귀국길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후쯤에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승절을 계기로 형성된 북중러의 반미 연대 강화가 세계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4박 5일간의 방중을 마쳤고요. 그리고 북중러의 밀착 관계 많이 보여줬고 다자 외교 김정은 위원장 갔었고 북중 정상회담도 했고 중국은 무기를 많이 홍보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번 그럼 전승절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총평이요. 북중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이번 정승절 기념 행사였다. 열병식을 포함해서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루머가 있었던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번에 국내 정치 입지를 다지는 그 중국의 위대함 그리고 대미국의 결기를 만방에 과시하는 특히 중국 인민과 당 그리고 군에게 과시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예. 그리고 북중러의 이제 3자 연대를 서방에 과시함으로써 반미 반서방 연대의 강력함을 또 보이는 기회였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방중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집권 이후로 처음으로 다자 외교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었고 예. 또 중국으로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죠. 예. 예, 삼국이 각각 어떤 이득을 챙겼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번 행사에 시진핑 주석보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대 수혜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방중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효과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가장 큰 지원 국가라면 중국 아니었겠습니까? 네. 2023년도 무역 통계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 전체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가 넘습니다. 예. 거의 100%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동안 관계가 가까워진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 지원과 군수 지원의 대가로 경제 지원을 한다 그래도 이 러시아가 제조업이 중국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천연 자원 수준에 그치거든요. 식량하고 그렇다면 계속 북한의 이런 대중 경제 의존도는 엄중한 현실인데. 예.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그동안 북한이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전승절 기념 행사에 친서를 보냈을 때 그때 강조한 것이 북한이 입장을 잘 취해야 된다. 예.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거 알겠지만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메시지를 23년 7월에 보냈냐면은 예. 그 얘기를 이번에 또 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때 보면은 우리가 70년에 함께 항미 원조를 해서 한국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것을 왜 잊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 내용이 국제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중북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피로써 맺은 전우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는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양자 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회담 모두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북중 전통 우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북중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예. 2023년 친서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 입장이 변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25년도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강조한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태도가 변했습니다. 네네. 이전에 러시아와 가까울 때는 그걸 거의 무시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국 노장 지도자들은 항일 전쟁에서 깊은 우정을 쌓았으며 우리는 이를 대대로 계승할 의무가 있다. 예. 입장이 2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조선과 중국 사이의 우호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확고한 의지라고 화답을 했어요. 네네. 그때 친서에서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친서에 얘기한 예, 거를 그대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조선의 확고한 의지라고. 네. 근데 단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섭섭한 게 있었겠지만 예. 잘 알아들었고 이번에 그렇게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지내자.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수학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까워진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예. 그다음에 중국과도 전통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예. 단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예. 중국이냐 러시아냐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이왕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분을 둘 다 받는 게 더 예. 도움이 될 텐데 예. 그런 입지가 이번에 확인이 됐다는 것,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큰 수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조선중앙통신도 그렇고 노동신문도 그렇고 이번에 그 방중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가 봐요. 사진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중국 외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중대한 목표가 있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의전에서 예. 화려한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때 잘 알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주석이나 총리가 미국을 예방할 때는 정말 높은 대우, 최고의 대우를 함으로써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중하게 생각한다. 미중 관계의 발전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데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전체 만찬뿐만 아니라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따로 예. 장시간 만찬을 시진핑 주석이 하면서 장시간 깊은 대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만 예. 이런 화기애애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중국 언론 매체가 적극적으로 보도한다는 자체는 네. 중국이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북한 측에 특히 강조하고 세계도 예. 강조함으로써 이제 북한이 중국에게 무엇을 줄 때다. 아.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이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성의를 다 표시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해도 북중 우호는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국제 정세가 변해도 북중 우호는 변하지 않는다고 화답을 했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얘기고 예. 그런데 그 반대로 예. 그 중국에서는 그런 의도로 보도를 했다면 예. 북한에서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하는 그런 의도는 뭐예요, 그럼? 우리 최고 존엄께서 베이징에 러시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 특히 두 번째로 입장을 해서 시진핑 주석 옆에 앉았다는 것. 그것은 중국이 인정을 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함을 예. 인정했다. 이런 건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는 분명히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굉장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어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북한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인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습에 세습으로. 대해서 예. 했는데 그래서 김일성 주석의 손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 할아버지 아버지 업적 지우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2023년 12월에는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고 남조선과 북조선은 두 개의 적대적 국가 관계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 지난번 8월 15일 조국 해방의 날이죠. 그때는 이제까지의 북한의 공식 담론을 뒤집어 엎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위대한 항일 투쟁의 결과로 조선인민이 일제 압박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워낙 러시아에 대해서 공을 들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거는 다 러시아가 도와줘서 러시아가 일본을 무찔러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 헌화를 하면서 이 러시아 군대의 희생과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베이징에 가서는 중국과 같이 우리가 70년대에 같이 피를 흘리면서 항일 투쟁한 것을 잊지 않겠다. 네.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를 나도 깊이 기억하고 계속 승계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한테 고맙다 그러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또 중국이 고맙다 그러고 또 세습 체제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업적은 내가 당연히 또 계승한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 입지를 예. 구축하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딸 김주애에 대해서 다시
권력을 세습을 통해서 승계한다면은 이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네. 정통성을 확보하는 어떤 정치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예. 그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김 위원장이 이번에 딸 주의 모습을 노출시킨 거는 베이징역에 도착해서 기차에 네네. 내릴 때뿐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너무 위험하죠. 지금 12살 그리고 어떤 경력이 없는 딸을 그냥 귀엽다고 또 내가 권력 승계 염두에 둔다 해서 다른 행사도 아니고 예.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승절 80주년 군사 열병식에 데리고 나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보였겠죠. 그것보다는 워낙 각별한 애정이 있는 예. 자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중요한 다자외교 대비 무대에 동행한 그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어떤 꼭 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해외 정상으로부터 앞으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 김주애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확답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애정 표현 단계에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굉장히 그 시진핑 주석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2008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죠. 예. 그래서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반신불수가 됐고 본인이 이제 3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우리 국정원에서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승계 작업을 갑자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리고 2년 후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중국에 가서 다음 지도자를 셋째 아들로 했으니까 중국이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정상국가 되겠다면서 계속 승계를 하냐. 그 김정은 그 당시 26살 김정은 그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번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 중국에 대해서 섭섭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네네.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를 또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방중을 했는데 예. 그때 원자바오 총리가 조건을 단 게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는 좋은데 예. 중국식 경제 개혁 개방의 모델을 좀 봐라. 그러니까 북한도 정상 국가가 되고 싶다면 예. 뭐 승계를 하고 이런 거를 이해한다면은 적어도 경제 체제는 좀 중국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인 지지를 해주는 대신에 예. 북한도 중국식 경제 개발 모델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보면은 그 중국은 북한이 북한식으로 정치를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걸 존중한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인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북한의 주체 체제라든지 앞으로 또 세습이 있다면은 중국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는 그런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본다면은 중국의 대북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유연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시진핑 정부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급선무는 미국과의 대결이니까 예. 거기서 북한을 소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떤 조건을 걸기보다는 예. 이렇게 품어 안는 그런 태도를 일단 지금은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의 역사 이야기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예. 그 북중이 정상회담 했잖아요. 어제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정상회담 관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아니면 서로 반대된 상황이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될 것인가? 뭐 당신 만날 것인가? 내가 만나야 됩니까?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만나는 것 자체가 좋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예, 그럼 네,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 그 정도예요? 대화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항상 답답해하는 것은 중국 보고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실험하는데 중국이 좀 영향력을 행사해라. 그러면 중국 그 참석자들 항상 하는 얘기가 예. 북한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안 듣는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고위급 외교 회담, 특히 그 정상 간의 회담이 있을 때면 예.
갑자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5차례나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2019년에 북한에 갔을 때 그 따뜻함을 잊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이제 북한 간에 가까워지냐 뭐냐, 아니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냐 안 하냐는 미국이 변수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확인한 것은 만나고 싶다 했거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예. 기정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중국의 지원을 받고 싶었을 것이고 예.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이야기하고 교환했을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 발언 중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했다 했거든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이게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무조건적으로 북한이 하는 것을 모두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앞으로 있을 북한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결을 같이 하는 것을 원한다. 예. 이런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전설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김정은 북한 공위원장과 짧은 악수를 하기도 했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푸틴 대통령에게 금강산에 가고 싶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이제 6월에 출범한 이후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단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죠. 그리고 작은 규모의 남북 간의 대화 재개 예. 이것을 북측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북한 측에서 아예 응답이 없거나 네.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뭐 조약돌 쌓는 식으로 차근차근 신뢰를 쌓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를 바꿀 능력이 있는 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정부는 아직도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실질적인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 문제까지도 좀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직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측에서 아직 긍정적인 반응이 없지만 그래서 아직은 그 노선, 그런 접근 방법을 포기하지는 않고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도 금강산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 북한이 막 시설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것을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금강산 방문 프로그램이 재개된다면 예전과 같이 좀 남북 간의 인적 교류, 경제 교류가 시작되고 그것이 좀 긍정적인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카드를 다시 한번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야박하게 나오는 것은 하고 싶은데 예. 북한도 경제가 어렵고 긴장 완화에는 공감을 하니까 좀 더 큰 수확을 얻기 위해서 좀 강공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분들께서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협상 태도를 보고 우리가 좀 더 양보를 해야 된다. 예. 참을성 있게. 두 번째 입장은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예전에 북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2023년 12월부터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최고존엄 입에서 통일 지향하지 않는다. 통일에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 다 없애버려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그래서 그 남북이란 표현도 안 쓰거든요. 예. 이젠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괴뢰 한국이라 그러든지. 네. 그래서 당연히 금강산 프로그램 재개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무슨 남북한 교류 관심이 없을 것이고 예. 만약에 남북 간의 대화가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나오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 예. 바뀐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예. 옛날 북한을 생각하고 2023년 12월 적대적 두국관계 선언 이전의 북한을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북한에서 어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반응을 애시당초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내용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